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인성의 주식학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볼 종목은 꿈비 종목, 오늘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가를 한번 달성을 하고 나서 바로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슈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꿈비가 이 바닥권에서 12 발행이 진행이 됐습니다. 200억가량 이제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12나 뭐 BW 발행이 나온다 하면은 오버행 리스크 때문에 이거 주가에 나쁜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12를 발행을 하고 바로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12 발행을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 12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언제 나올 수 있는지, 매각에 대한 시기를 확인을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저가, 전환가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리픽싱에 대한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을지, 이거를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2 종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2 발행한 지금 가격 자체는 8,826원, 일부 프리미엄 가격이 붙으면서 12 발행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보다 더 높아야지만 이 12가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수익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저가 리픽싱, 주가를 리픽싱해서 낮춘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막 6,000원, 5,000원 뭐 이렇게 갭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당장 주가를 올리지 않더라도 픽싱으로 주식에 대한 용량은 더 많아지고, 이 12로 들어온 12 세력들은 리픽싱으로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오히려 평단을 낮추고 주식 개수를 추멸하지 않고도 늘려 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나타난 최저가 리픽싱 가격은 7,944원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그렇게 많이 떨구지 않아도 이제 최저가로 리픽싱이 되는 상황이라, 세력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주가를 내리면서 굳이나 리픽싱을 하기보다는 지금 주가를 계속해서 꿈비 자체가 막 급등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상향 차트로 이게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올려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타날 거고, 리픽싱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총선 관련주로 좀 많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진 않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총선 과정에서 갑자기 의대 증원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저출산 테마가 많이 묻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저출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공통분모로 지금 저출산에 대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같이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저출산 테마다, 이렇게 보셔서 정부 테마적으로도 흐름이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꿈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계속 이제 크게 성장을 하기보다는 저출산, 아기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 자체는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 순이익도 적자로 전환을 했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빠른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이런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12 발행을 통해서 200억이라는 자본금을 다시 한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본금을 가지고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움직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주가가 먼저 반응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2가 이제 전환 청구가 되는 시간은 1년 뒤 25년 4월부터 이제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도 줄어들고, 꿈비도 이제 자본금 확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테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가격
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상한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꿈비는 좀 특성상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보통 상한가를 많이 안 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변동성은 좀 큰 편이긴 한데 그래도 상승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상향 차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굳이 상한가를 치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추세가 모멘텀이 이어진다, 그리고 이 기대감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우상향으로 해서 여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골든 크로스 형성하고 1차적으로 여기 고점 터치를 하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이렇게 고점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 나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저렴한 구간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테마는 우리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국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구간이 나타났을 때는 물량을 조금 더 모아가는 전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큰 기회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이 마무리가 되고 민주당에서도 총선 관련 승리 이후에 저출산 관련된 이슈들을 어떻게 좀 만들어낼 것인지, 지금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주식 투자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 상황이죠. 근데 그거를 좀 만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계속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당장 시행을 하기보다는 대선에 대한 민심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계속해서 지속적인 연장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이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나오기 좋은 게 바로 저출산 테마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와중에 200억 발행을 하면서 자본금 확보도 하고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꿈비라서, 그동안에는 아가방 컴퍼니가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대장 역할을 했지만 꿈비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자리고, 그리고 이슈적으로도 자본금 확보를 통해서 앞으로 기업에 대한 호재를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저출산 테마에서 움직이고 있는 꿈비 종목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